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재생되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음악이 꺼지고 이 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 인물의 정보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저는 이번에 S24 울트라 티타늄 블루를 선택했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제품을 수령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솔직히 이번에 기본 색상은 색상 자체가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강남 혹은 삼성닷컴 전용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스카이 블루 색상인데 S23 시리즈에 있던 스카이 블루 색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측면이 티타늄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있죠. 원래는 알루미늄이 탑재되면서 조금 반짝반짝거리면서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스카이 블루임에도 불구하고 좀 묵직한 느낌입니다. 측면 테두리가 보시는 것처럼 조금 묵직하죠. 그리고 엣지의 곡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플랫화된 그런 느낌. 이번에 S24 울트라만 스냅드래곤 A 젠3가 들어가면서 기본과 플러스 모델과는 조금 차별점이 있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엑시노스가 잘 나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안정적으로 S24 울트라를 쓰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S24 시리즈를 구매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잠깐 만져보면서 설정했는데 제가 설정한 것들 혹은 앞으로 더 설정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다른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 인물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목걸이나 액세서리가 나왔다면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어떤 제품인지 밑에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을 꾹 눌러주게 되면 슬로우 모션이 적용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느려지죠. 그러다가 손가락을 떼게 되면 이렇게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이번에 추가된 기능입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저의 배경화면은 밤하늘과 함께 풍차가 있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배경 화면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테마에 들어가서요. 인기를 누르시면요. 상당히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굳이 유료 결제까지 하면서 돈을 내고 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체를 누르시면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의 종류도 정말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는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약 2,600원 정도 결제를 했는데 굳이 아쉬움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양한 테마들이 있으니까 본인 취향에 어울리는 그런 테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폰 사용 만족도가 조금 더 높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 화면에서도 테마가 적용되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꾹 누르면요. 잠금을 해제하면 위젯들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이렇게 옮겨줄 수 있고 글씨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글씨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은 위젯들을 클릭하면 날씨나 리마인더, 배터리, 삼성 S 시계 등 다양한 위젯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뺄 때는 이렇게 빼면 되고요. 다시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시계 누르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다시 위젯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배터리가 몇 % 남았는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날씨가 어떤지, 그리고 실시간 시계를 볼 수 있고 알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은 뒤로 가기가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꾹 누르면은 플래시가 켜집니다. 다시 꾹 누르면 플래시가 꺼지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다가 카메라를 켜고 싶으면 굳이 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제끼면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리고 분할 화면을 하고 싶으면요. 이렇게 대각선 위로 길게 눌러도 되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싶으면 대각선 아래로 길게 하면은 바로 삼성 음악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원핸드만 쳐도 저는 지금 다운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제꼈을 때 뒤로 가기, 대각선으로 올리기, 대각선으로 내리기, 각각의 화면들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긴 제스처, 쉽게 말해서 짧게 옆으로 제꼈을 때와 길게 옆으로 제꼈을 때 이때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 왼쪽과 오른쪽 따로 각각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터치 인식 영역을 길게 하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역들이 좁아지면서 더 넓은 부위를 터치할 수 있고, 이렇게 좁혀주면은 이렇게 다시 넓어지면서 터치 영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보시면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위치도 올릴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이 터치 인식 영역은 너무 길게 해버리면은 평상시에 사용할 때 불필요한 터치가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실행이 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줄여서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기만 해도 플래시가 켜지니까 얼마나 편하게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처음에 소리 및 진동에 들어가셔서 벨소리 설정해 줄 수 있고, 알림 소리, 시스템 소리, 음량 각각 개인적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니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다운받은 음악은 삼성 뮤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제가 전부 다운받은 음악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눌러준 다음에 다음으로 설정을 들어가시면 기본 벨소리를 해놓으면 나의 벨소리가 이 좋아하는 벨소리로 바뀝니다. 곡이 900곡이 있는데 벨소리 설정할 수 있는 곡이 900곡이나 있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음원을 그대로 이렇게 설정으로 해서 벨소리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요즘 음악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운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다양한 벨소리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에 들어가시면요, 알림 팝업 스타일이 있는데 간략히 보기와 자세히 보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하시면 모든 알림 팝업이 자세히 표시되는 대신 세부적인 설정을 할 수가 없는데, 간략히 보기에 들어가시면요, 엣지 라이팅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즘을 선택해주면 메시지나 문자, 카톡이 올 때 테두리에 예쁜 형태의 프리즘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리즘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가시면요, 다크 모드와 라이트 모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 모드 상태에서는 이런 화면을 띄고 있지만 다크 모드를 하게 되면은 까만 화면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면 디스플레이 수명과 배터리 수명에 좋고 눈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크 모드를 항상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라이트 모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기 최적화를 하면은 주변 환경의 빛에 따라서 이 밝기가 변동이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밝기 최적화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밝기로 이렇게 설정해 주기 때문에 수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 주는 색상 최적화를 켜도 되고 꺼도 되고 이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색상 최적화는 주변 밝기를 감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센서로 사용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화면의 해상도를 QHD로 할지 FHD로 할지,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좋아지는 만큼 배터리가 가장 많이 닳고 빨리 닳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FH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QHD 플러스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건데,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이 얼마 만에 이렇게 꺼질지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15초 하면은 이렇게 있다가 15초만 지나면 이 화면이 꺼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조금 오랫동안 켜두길 원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로 해주면 가장 좋더라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활성화해 주면요, 전면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게 되면 내가 화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화면을 켠 상태로 유지해 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엣지 패널은 사용할지 사용을 하지 않을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엣지 패널은 이건데요, 이렇게 사각형을 누르면 저 같은 경우 스크린샷 할 때, 특히 부분 스크린샷 할 때 이렇게 바로바로 해서 제가 필요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정보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자주 사용하는 어플을 바로 앞에 둘 수도 있고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는 스와이프 제스처로 할지 버튼으로 할지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꺼운 필름 이런 걸 사용하는 분들은 터치 민감도를 올려주시면
조금 더 작은 반응에도 터치가 반응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화면과 홈화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되고요. 테마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잠금 화면 및 AOD에 들어오시면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게 해주면요. 화면을 내가 껐을 때에도 흐리게 바탕화면에 보여줍니다. 선호하시는 분들은 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비활성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시면요. 향상된 인텔리전스에 들어가시면 이번 갤럭시 S24의 하이라이트인 AI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화 중 실시간 통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쓰는 언어와 상대방이 쓰는 언어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시면 업데이트를 거쳐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는 주변에 외국인 분은 없어서 이걸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S펜에 들어가시면 에어 액션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S펜에 이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재생되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음악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음량을 올릴 수도 있고 음량을 내릴 수도 있고 이게 에어 액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로 가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홈으로 가시려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다양한 에어 액션 내가 자주 사용하겠다 하시면 유용한 기능 들어오셔서 에어 액션 활성화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에어 액션은 여행 가셔서 사진 찍을 때 멀리서 스마트폰 놓고 이렇게 이걸 촬영 버튼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측면 버튼인데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전원을 끌지 빅스비를 호출할지 이걸 설정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측면을 2번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쓸지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유용하게 쓰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 항상 손전등으로 해놓는데 회사에서 손전등을 사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 측면 버튼을 2번 이렇게 빠르게 눌러줌으로써 플래시를 켜고 2번 눌러줌으로써 끄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핸드 오퍼레이션에서 이렇게 길게 당겨도 사용할 수가 있고 손전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밤에 산행하시거나 캠핑 가시는 분들 정말 유용하게 손전등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한 손 조작 모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버튼 2번을 이렇게 눌렀을 때 작은 화면으로 들어오면서 울트라 같은 경우 스마트폰의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인데 한 손으로 이렇게 다 닫기 때문에 메시지 보내시기도 편하고 카카오톡 보내기도 편하고 그리고 터치하기도 편하고 손이 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시 바깥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다시 2번 빠르게 눌러주시면 한 손 조작 모드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좀 편하겠죠? 네, 요거 필요하겠다 하신 분은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 상단 5번째 아까 말씀드린 알림을 한번 보시면요. 앱 알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앱을 알림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알림이 오고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어플만 알림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카톡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정해 주셔야겠고 중고거래 많이 하시는 분은 당근마켓 당연히 활성화해 줘야겠죠. 그리고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설정에 들어가시면 배터리가 따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원래 디바이스 케어 이 안에 배터리 설정이 있었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배터리에 들어가시면 배터리 수명을 위해서 배터리 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 하단에 보시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해 주게 되면 이 S24 울트라 자체가 충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올려놓으면 얘가 충전이 되고 무선 충전 기능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호환해서 급하게 충전할 수가 있다. 대신 S24 울트라의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줄어들긴 하겠죠. 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4 울트라가 2억 화소라고 하는데 그냥 개통하셔서 사진 이렇게 찍으시면 2억 화소로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12메가픽셀이면 1200만 화소로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50메가픽셀이면 5000만 화소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는 거고요. 나는 2억 화소로 찍겠다 하시면 200메가픽셀 설정해 주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용량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내장 메모리 용량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화질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변경해놓고 만지지만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4K로 찍고 싶다, 30프레임, 60프레임 각각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물론 높아질수록 스마트폰의 용량이 더 많이 먹겠죠.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S24 구매하셔서 상당히 설레고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